네, 안녕하세요. 축구 생각입니다. 축구 승무패트도 39회차가 종료가 됐고요. 39회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등 한 명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월금이 포함이 돼서 저는 한 15억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한 20억 정도로 가져갔고요. 세전으로. 그리고 생각보다 저는 한 두세 명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독식이 나왔습니다. 독식만 나와서 조금 예상 외로 좀 적은 2월금이 포함된 회차인데도 불구하고 좀 적은 인원이 나왔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일단 2주 연속으로 좀 결과가 좋지는 못합니다. 결과가 좋지 못한데 일단 이 원래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복귀 영상을 촬영을 안 하려고 했었던 게 다음 회차가 K리그와 EPL이 아닌 K리그2와 J리그 조합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 복귀 영상을 촬영하는 게 좀 의미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좀 그 부분 때문에 촬영을 안 할까 하다가 주중에 또 J리그 리그컵과 J리그 한 경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총 J리그로만 그 일본 팀들이 한 3경기 정도가 있어서 그거 프로토 공유할 겸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번 경기는 이 경기는 조금 위험했었던 것 같아요. 일단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좌측이 풀벳이 이제 9개 적중이 됐고요. 우측 같은 경우에는 초안이었어요. 제가 최종 픽은 7개 절반이 이제 틀리고 절반이 맞아서 초안에서는 이제 8개 적중이 됐었고요. 1번부터 말씀드리면 대구가 좀 밀어붙였어요. 아무래도 광주는 윌리안이나 이제 펠리펜 선수가 없는 부분이 굉장히 크게 좀 느껴졌었고 대구가 득점 기회들이 많았었는데 살려내지 못하면서 이 경기 무승부로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대구가 승리를 하면서 적중이 됐고 핸디캡 무승부와 그리고 언더까지 제가 공유 드렸었던 게 적중이 됐습니다.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제 모든 픽에서 다 전북 승 쪽을 봤었고 독식 픽에서만 무승부까지 조금 이 경기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지금 우승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울산이 금요일날 이긴 상황에서 전북이 지진 않을 것 같고 승무면 좀 안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봤었는데 일단 전북이 졌습니다. 슈팅은 굉장히 많았어요. 20개 넘게를 때렸는데 득점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한교원과 이용 선수가 없는 부분은 좀 아쉬웠고 또 바로를 좀 교체시켰던 게 좀 아쉬웠던 게 이동국 선수가 투입이 되면서 아무래도 좀 크로스나 이런 상황들을 노리려고 이제 이동국을 투입을 한 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 한교원을 뺐다는 그 바로 선수 크로스 좋은 바로를 뺐다는 것 자체가 좀 아쉬웠던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적중에 실패를 했었고요. 3번 경기는 첼시 이 경기는 첼시가 한 골 넣으면 이 경기는 좀 큰 점수차로 이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적중이 됐습니다. 4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체적으로 좀 이번 회차도 그렇고 지난 회차도 그렇고 좀 이변을 보고 좀 투픽이나 지우는 경기에서 그 경기에서 이제 정배가 뜨고 제가 좀 정배로 좀 보고 있는 픽들이 이제 좀 이변이 나오면서 좀 이렇게 반대로 좀 되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깊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번은 일단 에버튼 저는 브라이튼 사이드로 봤다가 제가 최종 픽에서도 그렇고 에버튼 승을 바쳤었던 게 두 팀의 맞대결을 봤었을 때 홈팀이 계속 이기는 모습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어서 에버튼의 승도 조금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최종 픽의 승패로 갔었죠. 그래서 최종 픽과 풀벳에선 적중을 했지만 이 초안이죠. 초안에서는 적중에 실패를 했습니다. 5번도 조금 예측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뭐 이 경기는 사실 리즈가 이기는 게 맞을 정도로 경기력이 굉장히 좋았고 맨체스터 시티가 굉장히 밀렸습니다. 일단 맨체스터 시티 같은 경우에 아구에로 선수와 제저스 선수가 없기 때문에 또 스털링의 이런 전방이 리즈 상대로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리즈의 이런 뒷공간을 본다면 좀 맨체스터 시티가 이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너무 좀 쉽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의심을 했었어야 되는 경기였었는데 적중에 실패를 했습니다.
6번 경기는 뉴캐슬 사이드로 좀 생각을 해서 적중이 됐고요. 이 경기도 좀 폴더를 아깝게 쓴 거죠. 7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는 좀 강원이 운이 좋았던 게 성남에서 이제 전반전에 또 퇴장자가 또 나왔습니다. 지난 경기도 인천에게 6대0 패배할 때 연재훈이 퇴장이 나왔었는데 또 이번 경기에서도 성남은 또 퇴장 선수가 나오면서 근데 선제골을 넣었어요. 선제골을 넣고 그것을 지키기만 하면 됐었는데 잘 지키다가 실점하고 나서 좀 무너졌었던 성남이었고요. 일단은 적중이 됐습니다. 강원 쪽을 봤었기 때문에 8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종 픽에서는 제가 FC 서울 사이드로 갔다가 이 풀벳에서는 이제 이 경기를 승패로 독식픽에서도 그렇고 승패로 갔었죠. 그게 이 배당 쪽으로 승패로 나눠지는 배당이어서 무승부가 잘 안 뜨는 배당이길래 그 부분을 본다면 이 경기는 좀 승패로 나눠지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FC서울의 단통 패를 가기에는 부산의 승을 가기에는 조금 공유하는 입장에서 좀 위험해서 일단 프로토 공유할 때는 제가 부산 쪽을 말씀을 드려서 적중이 됐지만 이 풀벳에서는 FC서울이 그래도 최근에 부산보다는 경기력적으로는 조금 더 나은 부분이 있을 것으로 봐서 승까지 가져가서 일단 적중이 됐습니다. 9번 경기는 좀 아쉬운 게 수원 사이드로 보긴 했었습니다. 근데 투표율이 균등하게 분배됐던 그런 경기여서 이 경기는 좀 단통으로 생각을 했고 단통이라면 무승부 쪽으로 봤었는데 적중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10번 경기는 사우스햄튼 쪽을 보다가 조금 이 경기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무승부까지 받쳤었는데 이 경기도 폴더를 아깝게 썼었고 어쨌든 적중이 됐습니다. 11번도 아스날 쪽이 이제 적중이 됐지만 제가 이 경기를 뭐 지웠던 픽도 있고 이렇게 투픽으로 간 픽들이 대부분 많은데 이렇게 좀 이변을 잘못 봤죠. 아스날 상대로 셰필드가 그래도 한 골 넣으면은 좀 살아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 초반에 두 골을 실점을 하면서 그 경기에서 먼저 두 골을 실점을 하면서 한 골 따라잡았지만 무승부까지는 역부족이었죠. 어쨌든 적중은 했지만 좀 이렇게 폴더를 아깝게 쓰는 픽들이 너무 좀 많았습니다. 12번 같은 경우에는 울버햄튼 쪽을 좀 이 경기는 좀 다 울버햄튼 단통으로 모든 픽들을 다 가져갔었기 때문에 이 경기는 풀럼의 수비라면 울버햄튼이 그래도 풀럼 정도는 잡을 것이라고 봤었고 적중이 됐습니다. 13번 같은 경우에는 맨유 대 토트넘 이 경기는 사실 뭐 경기력적으로는 지금 현재 맨유를 본다면 지금 좀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토트넘 사이드지만 지금 손흥민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했었고 손흥민의 출전을 못한다면 이 경기는 좀 맨유 사이드로 가지 않을까 상성을 보고 맨유 사이드 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손흥민이 출전을 했습니다. 출전을 하면서 이 경기 좀 맨유에서 마샬 선수의 전반전에 퇴장도 있었고 어쨌든 퇴장을 안 당했더라고 할지라도 맨유가 좀 큰 점수차로 패배를 했었을 것 같습니다. 적중에 실패를 했었고요. 14번 경기도 아예 예측을 못했었던 게 일단 이 경기 조금 의심을 했었던 부분은 토 사장님이 이제 이 경기를 빼고 이 경기를 투입하고 이제 레스터 경기를 뺐기 때문에 이 경기 좀 위험한가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이 경기는 그래도 리버풀이 잡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고 또 이런 상황이 진행이 되다가 코로나가 이제 선수들에서 나오면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의심을 그때도 하긴 했었지만 그래도 없어도 좀 아스톤빌라 상대로는 이기지 않을까. 아스톤빌라가 최근에는 흐름 좋아도 리버풀 상대로는 버겁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적중을 잘못했었고 이 스코어 보고 제가 이 경기가 새벽 경기다 보니까 월요일이어서 이 경기를 보지 못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확인을 했는데 일어나서 스코어를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이 경기 보고 나서 7대 2길래 리버풀이 7점으로 질 줄은 아예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적중해서 일단 실패를 했었던 경기였었고요. J리그 한 경기와 그리고 J리그 컵 두 경기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자, 일단 이 밑에 있는 픽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밑에 있는 것들은 이제 제 픽이 아니고 픽은 이렇게 우측에 나와져 있습니다. 이 밑에 있는 것들은 과거 동일 배당 기준으로 국내 배당과 해외 배당을 봤었을 때 승무패 확률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제가 총 9개의 픽을 공유를 드리죠. 3경기이기 때문에. 근데 이 경기 중에서 조금 좋아 보이는 것들을 골라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원래는 이 픽을 공유를 조합을 잘 못하는 편이어서 최근에 좀 조합이 잘 안 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공유를 안 드리고 있었는데, 일단은 3경기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조금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픽을 영상 후반부에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네, 1번 경기입니다. 사건도스 대 간바오사카의 경기고요. 배당적으로 국내에선 승패, 해외 배당에선 패지만 승과 무승부의 빈도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패가 가장 높았었던 그런 배당적인 확률이었고요. 제 생각도 일단은 동일합니다. 사건도스가 제가 J리그를 이제 토토에 들어왔었을 때 볼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좀 괜찮은 경기력이었었는데 최근 경기를 다시 보니까 생각보다 좋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간바오사카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제가 봤었을 때는 마지막으로 봤었던 게 이제 쇼난에게 홈에서 패배를 했었던 그 모습이었는데 그 뒤로 지금 연승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 경기력적으로도 아직까지는 수비적으로 뒷공간을 좀 내주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사간도스는 측면에서의 그런 모습들이 더 좋은 팀이어서 그래서 이 경기는 좀 간바오사카가 무난하게 승리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최근에 두 팀의 경기력만 본다면 그래도 저는 간바오사카 쪽이지 않을까. 승과 패로 좀 나눠진다면 이 경기는 간바오사카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일단 1번 경기에선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언어버가 조금 헷갈립니다. 사실 뭐 언더의 느낌도 조금 있는 경기여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사간도스의 수비 그리고 간바오사카도 아직까지는 뭐 최근에 그래도 안정적으로 조금 변한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수비적으로는 좀 뒷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내주는 부분들이 좀 있었어서 그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 경기는 좀 오버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간바오사카가 이기더라도 간신히 좀 이길 가능성이 있는 경기로 봐서 핸디캡 무승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 경기입니다. 요코마리 대 가시와 레이솔의 경기고요. 배당적으로는 일단 승 쪽의 배당이었고, 근데 과거 동일 배당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승 쪽으로만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정배를 요코마리가 낮은 배당을 받았는데 일단 뭐 특별한 부상자는 없어 보여요. 하지만 지금 두 팀의 모습을 봤었을 때는 저는 이 경기는 가시와 레이솔이 좀 이변 경기로 좀 체킹을 하고 있고요. 가시와 레이솔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코마리의 공격력은 뭐 그래도 제가 이 경기를 봤었을 때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 뭐 결정력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 공격을 만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수비적으로 이 라인을 못 맞추는 게 너무 심하고 뒷공간이나 이제 좀 그래서 그런 뒷공간이나 측면을 내주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시아의 올른가 선수가 좀 빠른 역습이나 템포를 이용을 해서 좀 득점을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서 저는 이 경기는 조금 이변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가시와의 승보다는 무승부를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이 지금 J리그 컵이 4강입니다. 4강인데 이 두 팀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이 4강이 단판이기 때문에 홈과 원정에서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단판이어서 두 팀 다 일단은 조금 조심스럽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최소한 일단은 지지 않는 것을 일단 목표로 둘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나오게 된다면 이 경기는 조금 무승부의 양상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경기는 조금 조심스럽게 무승부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너버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는 기준점이 3.5점이어서 3.5점이라면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이 두 팀 다 조금 수비적으로 약간은 조금 조심스럽게 경기를 펼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서 그렇게 나온다면 이 경기는 좀 언더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핸디캡 같은 경우에도 일단
말씀드린 부분처럼 요코마리의 이런 뒷공간 쪽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 경기는 제 생각에서는 가시화가 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강해서 이 경기는 핸디캡 패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입니다. 1위 가와사키 대 2위 도쿄의 경기고요. 국내 배당에선 승 쪽이고 해외 배당에선 승패 쪽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 경기는 살짝 승무패에서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있긴 한데, 일단 가와사키가 데이터적으로 확인을 했었을 때 리그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 8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쯤은 끊길 타이밍이 됐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지금 가와사키는 경기력이 계속 좋기 때문에 믿어줘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도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레안드로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출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장을 했는데, 일단 명단까지 제외가 됐었던 부분을 봤을 때는 조금 부상의 지금 여파가 있지 않은 건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레안드로가 만약에 나오지 못한다면 이 경기는 도쿄의 최근 페이스가 굉장히 무서운데, 그래도 가와사키 상대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가와사키도 지금 승점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컵대회도 좀 4강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어서 집중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가와사키의 승을 보도록 하고요. 언오버를 이 경기에 가장 추천을 드리는 게, 이 경기는 3.5점이었으면 제가 좀 고민했을 것 같은데 이 경기는 언오버가 2.5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기는 좀 무난하게 오버로 나올 경기처럼 생각을 해서, 또 가와사키면은 좀 오버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핸디캡 무승부 쪽을 계속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지금의 레안드로가 없는 도쿄라면 저는 가와사키의 핸디캡 승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경기 공유를 드렸고요. 픽은 제가 1000원만 갔어요. 주말에 지금 연패를 계속 하고 있어서 주중 경기이기도 하고 또 컵대회이기 때문에 컵대회는 조금 조심스럽게 하는 편이고, 보통은 제가 컵대회는 프로토를 잘 하지 않는 편인데, 그래도 J리그가 이번 회차에 들어와 있고 이번 주말에 또 승무패토토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전할 겸 그냥 1000원으로 가볍게 이렇게 베팅을 해봤습니다. 요코마리의 핸디캡 패배와 가와사키의 오버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당률은 2.6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라오시는 것보다는 좋아 보이는 픽들을 골라 가시면, 잘 조합을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